선생님은 호찌민 시내에 와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 도시의 중심인 호찌민은 어떤 곳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지효쌤의 베트남 역사문화 탐방, 지금부터 호찌민 탐방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호찌민 시티에 와 있습니다. 동양의 파리라 불리는 호찌민 시티는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베트남 최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옛 지명인 사이공으로 친숙한 호찌민은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번화한 호찌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도 하노이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호찌민은 민족 지도자이며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호찌민은 굴곡진 역사의 가운데에 있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과 고급 호텔이 들어서고 외국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 베트남 경제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6년 시작된 개혁개방인 도이머이 정책은 지금의 발전한 호찌민의 기반이 되었지요. 지금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북부 하노이와 자존심 경쟁을 넘어 지역 감정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두 도시의 뚜렷한 차이는 전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메콩 델타인데요.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한 메콩 델타는 국제하천인 메콩강에서 수상해서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섬, 정글, 동굴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선생님은 이곳에서 베트남의 특산물인 커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족제비가 먹은 커피의 똥에서 추출한 콘사 커피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똥을 먹는다니 더럽게 느껴지나요? 커피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베트남 커피의 자부심은 콘사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베트남 커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과 이름도 모습도 똑같죠? 이곳은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령 동인도 회사 시절에 지어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대로 옮겨온 콜로니얼 건축물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탔으니 이 성당도 참고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83년부터 60년간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베트남은 지금의 건축, 식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노이에 남아있는 성 요셉 대성당 역시 이러한 콜로니얼 문화유산 중 하나이지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될 당시 베트남의 수도도 하노이에서 호찌민으로 천도되었습니다. 이 시기 판보이 쩌우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판 쩌우 찌는 통킹 의숙을 개교하며 프랑스 저항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계승한 응우엔 타이훅은 베트남 국민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시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가혹한 탄압에 부딪히자 공산주의 계열로 주도 세력이 바뀌었는데 이 세력을 이끈 사람이 베트남 근대사 최고의 영웅인 호찌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 의해 지배당하자 일제는 베트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에게 엄청난 식량 수탈을 당하며 1945년 초 인구의 10%에 가까운 2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제를 전부시킬 줄 알았던 자유 프랑스가 패배하자 호찌민이 이끈 독립투쟁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렇게 생겨난 국가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한편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제네바 합의에서 북위 17선 이북의 베트민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후 남베트남에서는 응호딘 지엠의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는데요. 이렇게 베트남의 남북 분열은 고착화되고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입니다. 호찌민은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이자 독립 영웅인데요.
지금의 베트남은 어떻게 통일 국가가 되었을까요?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에 미국은 통키망 사건을 빌미로 직접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 사건이 소위 베트남 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인데요. 11년 동안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개입하는 등 냉전체제 속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해진 미국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는데요. 1975년 사이공의 함락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지금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호찌민은 이러한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두고 1969년 사망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군이 참전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을 비롯한 군대에 의해 많은 양민이 학살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구찌 터널은 베트콩들이 미국의 게릴라 전술로 저항했던 땅굴인데요. 이러한 전술을 막기 위해 미국은 융단 폭격과 고엽제 살포로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 역시 브라운 각서에 의거하여 베트남 공화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였는데요. 한국군의 현대화를 비롯해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으며 라이따이 한이 탄생하였고 고엽제에 의한 희생자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아티스트들은 반전 시위를 전개하였는데요. 비틀즈, 루이 암스트롱, 롤링스톤스 등은 참혹했던 전쟁을 비판하며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과거 100년 전 세계대전을 비롯한 냉전체제로 인해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 전쟁의 참극을 몸소 일깨워주는 역사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극복하고 일어선 희망의 표상이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호찌민 시내에서 인천으로 교육합니다.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보여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지만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아 다사다난한 베트남의 근현대에서도 간직하고 있었죠.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의 타이틀이 붙은 우리나라의 과거 이미지가 한강의 기적과 월드컵, K문화 등으로 역전된 것처럼 홍강의 기적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강국으로 다시 우뚝 솟아오를 수 있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준호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디란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헨감라이.